그 우리가 자두나 그 복숭아는 헷갈리기 때문에 예. 그 목매 시비가 엄청 중요해요. 사과도 그렇고.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저도 처음에는 목면 시비 뭐 여기 뭐 유막 코팅 이런 거는 처음 들었어요. 작년에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유막 코팅 그 이제 선생님 하는 거를 내가 한번 보고 예. 그래 자두는 이제 다른 거는 양파 마늘은 기비를 이제 다른 거를 썼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행하려니까 테스트 해보려는 게 안 되니까 이제 그 해도 이제 부적법기 나면은 추비로 하면은 이제 그래 한번 해볼 생각이고 이제 자두는 그래 이제 시행을 이제 그걸 이제 저 유막 코팅을 했으니까 이제 목면 시비부터 이제 이래 이제 해보려고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자두가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창녕대합일 거예요. 예 제가 대합에 그 예. 자두같이 대합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봄에 일찍 꽃이 피니까 너스리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 서리 피해를 보는 거는 꽃을 조금 늦게 피게 하는 거는 몸속에 영양을 넣으려면 조금 늦게 펴요. 근데 꽃이 서리를 맞아도 좀 멀쩡한 농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탄수화물 농도 차이거든요. 이거 자두가 여기서 꽃이 피고 꽃이 피단 말이에요. 여기 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요 자두가 장애가 없으려고 하면 요 나무 가지 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 탄수화물 농도라는 거죠. 예. 이 탄수화물. 이 네. 탄수화물 농도에 의해서 얘가 꽃 피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요. 양파를 저장해 보면 양파 뿌리가 나오고 순이 나오면 빨리 팔아야 돼. 그 말은 몸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져서 지가 스스로 자란다는 소리거든요. 요게 마늘이 보면 요건 육종 마늘, 요거는 그 스페인산 일찍 뽑아내 이거 푹신푹신하거든요. 예. 순이 나죠. 예. 근데 요건 안 나오잖아요. 예. 요건 영양이 더 많다는 거죠. 영양이 많은 건 눈 안 나와요. 땡땡해. 요 차이거든요. 영양이 떨어지면 결국엔 눈이 빨리 발동한다. 지금 목매시비를 하면 예. 뭘 하냐면 요걸 갖다가 늦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돼요. 데이터를 조합해 보니까 작년에 유막 코팅인 것들이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해보니까 사과도 봄 냉해가 적고 그 적더라는 거죠. 봄 냉해. 그러면 목매 시비를 했을 때와 유막 코팅을 했을 때 봄 냉해가 작더라. 그래서 봄 냉해를 막으려면 지금 현재 6월 13일 살포한 시기라면 그린 2리터에 설탕 5 내지 15kg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 설탕. 예. 왜 많이 쓰냐면 이 피부로서 들어가는 양이 적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며칠 뒤에 비 온다니까 지금 설탕을 공급시키고 영양을 공급시키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직접 넣는 거거든요. 예. 가을에는 단풍을 들여가지고 예, 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만 지금은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여기 꽃에서 피었을 때 수정 능력이 달라져요.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설탕 농도가 높으면 물질 내 대사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이동이. 조금 지가 차가워도 그 수정되는 게 영양이 흘러서 수정이 되고 조금 당 성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하우스 수박이나 뭐 참외나 다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 탄수화물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한번 해주고 이제 3월달 되겠죠. 이제 예. 한번 해놓으면. 예.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목매 시비를 하고 3월달에 예. 3월달에 한 2번 정도 하면 예. 그러면 잎이 나잖아요.
그때는 3월 달에 하면 안 되나? 설탕 양을 줄여야죠. 이제 설탕 양만 줄이면 됩니까? 예, 이때 그린 2리터에 그 설탕을 3월 달에 해도 5 내지 한 7.5kg 정도. 그 설탕 양만 줄이는 거예요. 아, 네네. 목매 12는 설탕 농도를 높여도 괜찮기 때문에 연매 12에 설탕이 3kg이기 때문에 그 여름에 저 고구마 밭에는 설탕을 3.5kg 쓰거든요. 물 500에. 목면 시비를 하고 나서 연면 시비 할 때도 설탕이 3kg. 3kg를 예. 그다음에 이제 연면 12면 연면 12는 그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가령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 그런데 요게 알이 커지면 안 쓰거든요. 예. 알맹이 좀 커지 갖고 여기서 알맹이가 그 자두가 이렇게 커지면 예. 맺혀 가지고 물이 맺혀가 여기 설탕이 맺힌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 한 500g까지는 써라 그러는데 설탕은 골든 그 설탕을 예, 설탕이 요 매치가 그 말라버리면 여기 사탕이 되기 때문에 좀 피부가 상해요. 그래서 커가면 설탕 양을 줄이 나가야 돼요. 줄이가 뭐 500g 줄이면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뭐 아예 어느 정도 크면 딱 잘라비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한 사람을 가리킨다면 양을 2kg, 1kg, 500g 줄이 나가게 하면 되는데 전체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고 있는데 3kg에서 2kg 뭐 괜찮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실수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알이 조금 컸을 때 잘라버려요. 근데 이 자두 대석을 갖다가 200g 더 캐줬거든요. 그건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200g 어떻게 크냐면 요 그 핵과류나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과실이 그 수정제가 이런 것들은 잎이 클 때까지 가서 종방에 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수정제가 크고 있으면서 그 쿨러를 돌려가지고 하늘에다가 쿨러를 돌려가지고 물을 한나절에 뿌려주고 노지에 그 다음에 오후에 연면십하고 3, 4일에 그렇게 한 번씩 해주면 잎이 쑥쑥 자라면서 얘도 커져요. 이렇게 쭉 커져요. 근데 자두가 내가 생산했을 때 동글동글하다 그러면 봄에 연면십이 목면십 횟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산물이 적었다는 거죠. 그럼 여름에 도장제만 많이 난다는 거죠. 과실이 작고 과실이 땄을 때 동글동글합니까? 길이 깁니까? 좀 동글동글하지는 않고 좀 이제 약간 거리 동글한 편도 아니고 좀 질주하면서도 약간 거리 질주한 편도 아닙니다. 약간 동글한 그렇죠. 편이죠. 그렇게 요게 꽃피 그래 비 오기 전날 연면십이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요 잎이 안 컸다는 요 과총잎. 연면십이 그 1등 못했다면 이미 이거는 과총잎 크게 작다. 연면십이도 몰랐고 예. 이제 그럼 저 목면십이 저 간격은 한 목면십이는 한 그 해주는 게 한 두 번쯤 해주면 됩니까? 지금 한번 해주고 3월에 한번 해주고. 예. 근데 비가 오면 더 해줘도 괜찮아요. 비가 안 오면 굳이 자주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이거해서 오늘 하고 해놨고 예. 3월 초에 이제 와야 되니까 한번 해주고 이제 연면 시비를 이제 그때 하고 나서 이제 연면 시비 그 예. 간격은 며칠 간격으로 해주면 됩니까? 비가 오면 예, 전에도 할 수 있고 후에도 할 수 있다. 예. 전으로 할 수 있다. 예. 예. 전에 한 거는 비로 인해서 이동시켜버려 다 소화를 시킨 거고 후에는 다시 보충해. 예. 보충을 안 하는 것은 잎이 얇아가지고 크기를 멈춰버려. 어릴 때는 잎이 요렇게 오므리가 크고 다 커서는 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다 컸을 때 안 펴지가 있으면 자두가 알이 작게 차는 거예요. 빨리 안 크는 거죠. 그래서 엽색이 여기에 전과 후를 해서 영양을 끌어올렸을 때 엽색이 진해지면 염화가리를 1kg에서 2kg까지 혼용해서 써서 숫기를 땡기라는 거죠. 연말파리를 예, 연매십이에. 이거는 자두 이거는 비료 물려도 없이 따야 된다니까. 예. 근데 그래도 비료도 자두는 저는 비료 참만 이때가 하면서 비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자두 비료량은 이 씨가
이시가 1.0의 이시가 제일 좋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는 있잖아요. 이거 가까운 것 같으면 내가 그 자도밭에도 흙을 한번 떠올 건데. 아니 그거 올 필요는 없고 아, 예. 다음에 측정기사가 찔러보면 됩니다. 예. 농사는 누가 짓냐면 얘가 다 이제 얘가 예. 그래서 저 측정기로 가지고 농사 데이터치를 해내. 이걸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옆집에 물어봐가 농사 짓는 경우가 더 많다. 저거 저 염화칼리는 어떤 역할을 하지? 예. 이동작용. 이동. 아까 이동작용. 예, 예. 칼리는 주로 이동극인데. 근데 옆색이 진하잖아요. 네. 연매시비를 하든 비료를 먹든 예. 그럼 진하면 덜 익어요. 예. 근데 두껍고 연하면 빨리 익어요. 음, 그러면 두텁고 연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죠. 저는 저 요번에 이제 그거 진짜 용선인비가 늦게 놓기 때문에 가수원에 이제 저기 한 3,000평 되는데 3,000평에 한 11포를 치거든요. 300평에 그런 한 포. 예. 저 용선인비를 안 그래도 12월 달에 하면 이제 그게 늦게 묻기 때문에 인산지라고 칼슘인데 예. 예, 그거는 칼슘은 이동작용 많이 되고 인산은 잎을 도와주고 두 가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줘도 지금 줘도 똑같아요. 예. 비에서 녹아나가는 양밖에 없으니까. 예. 토양에 스며들어 있는 거지 예. 뿌리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린 잎에서 영양이 내려가지 않으면 뿌리 활동을 해도 비료를 흡비를 잘 못해요. 그럼 초기에 연면시 잎을 살을 째야지만 뿌리가 잘 먹지 잎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비료를 잘 못 먹어요. 그러면 이 실량만 고정적으로 맞추고 예. 비료량 예. 연면 시비로서 잎을 빨리 자라게 하고 그 비료 흡수를 잘하게 했을 때 엽색이 진녹색으로 간다는 거죠. 청색에서 진녹색으로. 그러면 그 청색이나 진녹색을 갖다가 약간 연두색이 황빛이 들도록 연두색으로 바꾸면 숙기가 빨라지거든요. 그럼 빠른 시간에 뿌리에 있는 비료도 흡수하고 잎 스스로도 자라야 된다. 그거는 연면 시비에 해당한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는 필히 하는 게 좋고 비 오기 전에 못해서 비 오기 전에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잎이 얇아져서 펴져 버리면 다시는 더 잎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뭐 잎이 안 자라는 것 같으면 과총잎이 안 자라면 이게 종방향이 안 큰다는 멈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잎도 안 나오고 목민십이라는 게 이제 그게 나무에 이제 목질부에 영양을 목질부에 공급실이 있어. 있는 그거 이제 그거잖아요. 예. 그 유막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나무 행동이 바뀌어요. 왜? 그래서 이제 요 피부가 예. 탈수가 없으면 예, 예, 잎에 서 있는 영양소이 빨리 이동해요. 예. 그래서 이동. 이제 제가 이목 코팅부터 올해는 자도는 그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제 유막 코팅부터 목면 시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예, 이게 영양 공급과 이동량의 행동은 일어나는데 뿌리에서 가져올 게 없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자두 농가들의 흙을 떠오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0.8하고 0.8 이시하고 1.0하고 1.0이 자두가 좋더라는 거죠. 생산량이나 품질이. 그래서 요것도 대석에서 조사했는데 김천의 대석이거든요. 예, 김천 거를. 예, 예. 그러면 우리 여기라고 해서 다르냐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저 이 보면은 가수원은 위에 저 노지 위에 뿌리란 게 땅 밑에 스며드는 거는 진짜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저 비료를 하든지 거름을 주든지. 수치는 나와요. 그는 농 같은 데는 밑에 해가지고 뭐 저 노타리 치고 하면 오지만은 위에 그거 뿌리 똑같아. 가지고 나와요. 나온다고 해요. 예. 그 작게 주면 풀이 뭐 부사가 없어서 그렇지. 예, 예. 그래서 풀이 많고 내가 비료를 처음 주는 사람들은 허쳐보면 풀이 다 먹고 없어요. 그래서 모닥모닥 줘요. 아, 몽땅몽땅. 아 비료를 주는 게 허치는 봐도 아니요, 그게 이제 내 지형에 따라 다르죠. 예, 그 이제 물 빠짐이 좀 덜한데 농 같은데 자두를 심었으면 예, 이미 허쳐야 되는데 예, 그는 예. 그 이게 이미 자두밭은 지금 작년 그 대학 쪽인 것들 물 빠짐이 좋거든요. 예, 다 퍼석다니. 예, 그러니까 몽땅몽땅 나야 돼. 뿌리가 이제 뭐 양 사방을 다 번져 있으니까 저는 뭐 그것도 맞는데 예, 풀하고 관계 있어. 예, 내가 제초제를 안 써가지고 풀이 많다 생각할 때는 예, 몽땅몽땅 낳는 게 낫고 조금 이렇게 텅텅 떠지 낳는 게 낫고 예, 그리고 내가 이제 풀 제초제가 잘 되어 있다. 예,
그럴 때는 허접병 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것보다도 살폭이 딱 기계 살폭이 엔진 살폭이 딱 하고 보면 뭐 예. 금방 치니까 예. 예. 송가하는 보다도 예. 눈 나기 전에 예. 나무하고 막 이래 뿌리. 예. 눈 나기 전에 가수원에. 근데 이 시량은 계산해가 주셔야 돼. 예. 그 지금 봄 밭에 눈 나기 전에 다음에라도 뭐 흙을 또 오든지 아니면 측정이 아니 상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거 보면은 이제 자두가 20년 넘은 게 지금 한 100그루 넘고 거기 이제 한 7, 8년 된 게 지금 한 200그루 이래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피자도 같은 경우는 도단지가 너무 튀가지고 그름을 도단지가 너무 막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신초 가지를 너무 많이 자른다는 거예요. 가지가 확보 면적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도 보면은 지금 당시 저 해마다 이제 전지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보면 가지 수간 확보가 적어요. 자기 체격에 비해가. 예. 체격에 비해 가지고 큰 양의 그 네. 토질에서 자란 양에 비해가 적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봄순이 적게 자라서 도장기가 자라거든요. 예. 그러면 그 피자두는 길쭉하게 큰 게 아니고 둥글 수가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봄 초기에 예. 연면 시비 안에서 탈수에 의한 거. 예. 그럼 봄에 잎의 크기가 적다는 거예요. 봄순. 봄가지들이 적고 이게 적으니까 뒤에 비료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데 저기 이제 과일이 적게 열리면 도단지가 많이 되는데 이 피자도는 막 엄청 늘어요. 느는데도 도단지가 아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전 단계에 가서 요 과총력을 키워버리면 앞에서 먹을 놈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적게 나와요. 앞에 관이 크게 형성돼 유막 코팅을 요 부분이 좋아져서 다음에는 요 처음에 에너지가 많이 흘러서 봄순이 크게 됐네. 그럼 네. 그 지금까지는 탈수로 인했던 어떤 요인으로서 과총렵이든지 새순이 봄순의 길이가 짧았다. 가늘고. 그래서 여름에 이제 과일 종방향 길이가 자르고 새순도 약간 가늘어. 그 대신 여름에는 되게 자라. 네. 왜? 봄순에서 영양 흡수를 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이 적다는 거예요. 그 봄 초기 목매 시비하고 비 오기 전에 해가지고 초기 잎이 커버리면 과일 꼭지도 크고 과일이 잘 먹어내는데 어릴 때 처음에 관이 적고 잎이 적다 보니까 초기에 먹는 식구들이 없으니 후기에 먹는 그 도장지에서 영향이 다 흘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도단지는 많이 나오지만 열매도 막 피자도는 엄청 열려가지고 이제 열리는데도 도단지가 막 그거는 봄순을 관리를 못했어요. 열어도 아주 대과가 돼야 되는데 예. 아주 대과가 안 됐다 소리는 봄순의 자람이 부족했다. 그러면 봄순이 부족하면 겨울에 탈수, 그럼 탈수나 이걸 잡을 때 유막 코팅, 목매시비 영양, 그 다음에 초기 연면시비에서 봄순을 키우고 봄과총력을 키워야 아주 대과가 많이 열었다 이래 돼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결국은 예. 많이만 열었다 이래 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말을 하면 그러면 많이 열고 잘고 도장기가 났으니까 수확기가 늦었다는 거죠. 수확기가 이게 늦어져요. 왜 그러냐면 피자도는 좀 늦어 약간. 늦는데 예. 빨리 딸 수도 있었는데 이 도장지가 났다는 건 도장이 많이 형성됐다는 소리는 예. 이게 거기에 질소량이 후기에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옆색이 푸르다는 거죠. 예. 청색. 예. 그 청색이 약간 연해지어 과실 익을 건데 늦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장지 하나를 또 다시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도장지가 길이가 길고 가는 도장지가 있고 예. 길이가 길든지 말았든지 도장지가 굵게 나는 도장지가 있어요. 예. 예. 그럼 우리 밭에서 도장지가 굵게 나냐 가는 게 이 차이거든요. 예. 그럼 굵게 나는 도장지는 이시가 높은 거고 비료량이 예. 아니 그러니까 도단지가 굉장히 굵어요. 굵게 나오면 비료가 좀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도장지가 가늘게 나면 비료가 없다 소리.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데 아저씨가 이제 올해는 그름을 한번 공기버리라. 그러면 이제 가리를 좀 써가지고 토양 분석을 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토양을 예. 기술센터에 분석해가지고 보면 한번 과수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분석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요. 비료 분석. 예, 한번 예, 비료 분석하고 예. 이 도장지가 많이 났다고 해서 이 도장지를 전체 굵고 가는 거 두 가지 달라요. 근데 완전 다 커요. 굵으면 뒤에 질소량이 많아가지고 예, 숙기가 늦어졌다는 거죠. 예, 예, 숙기가 빨라야 되는데 예. 그럼 요 부분을 잘 계산하셔야 돼요. 도장지가 가늘면 그 질소량이 적고 비에 의해서 앞에 부분이 작아서 난 건데 예, 이게 이제 사과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 사과도 쬐끄마한 게 도장이 많이 나요. 그건 비료 많다는 거거든요. 그건 예. 비료 적은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도장지 굵다는 소리는 비료 질소량이 흡비량이 뒤에 많다는 거고 그리고 질소량이 많으니까 잎이 연한 연두색으로 안 갔기 때문에 숙기가 늦어졌다는 거죠. 근데 초기에 봄순이 작았기 때문에 열매도 그리 안 크다는 거죠. 도장이 많지. 예, 열매는 피자도는 원래 또 자기의 돈. 더 큰 걸 만들 수 있었는데 예, 요 과총력을 키웠다라면 예, 예. 그걸 못 키워서 잘 되는 거죠. 원칙 해석이. 예, 예. 그러면 그 자두는 종방향 길이가 짧다. 예, 약간 둥글다는 거예요. 예, 예, 둥글. 예, 그거는 결국에는 요 봄순을 못 키웠다는 거예요. 그럼 목면시비, 연면시비가 부족했다. 예, 해석이 요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면시비 하더라도 그걸 가리를 연면시비에 한 1kg에서 한 2kg 써야 될 것 같고. 예마카리에. 그렇죠. 그럼 목면 시비할 때 예마카리를 그때는 할 필요 없고 할 필요는 연면시비 할 때. 연면 시비할 때. 어릴 때 잎이 약간 이제 색이 노랗게해서 새파랗게 나오면 예, 예. 새파랗지면 그때부터 해라. 연면 가리. 그래서 예마카리를. 그렇죠. 예. 가리를 쓰고 초기 연면십에서 봄순을 키우면 과가 크고 멋진 게 많이 연다. 밑에 비료량은 많으니까 예마카리를 그러면 양은 1.5 1kg에서 한 2kg 사이. 예마카리. 엽색을 따라서 예마카리 1kg. 1kg에서 2kg. 3kg 하면 탈 수도 있어요. 2kg까지는 무난합니다. 1kg부터. 2kg까지는 무난하다. 이건 주로 500리터 물을 예, 그렇죠. 그 감이나 사과에는 3kg 써도 괜찮거든요. 연면 시비할 때 그지. 그렇죠. 감이나 사과에는 3kg 써도 괜찮은데 예, 복숭아나 잎이 약한 것들은 타요. 네. 3kg 쓰면. 지금 요 피자도 지금 나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풀어보면 결국에는 초기 연면십이나 목면십이 그 비오고 전후로 연면십이 안 했기 때문에 봄 신초 잎이 작았다. 과총력. 종방향 길이가 짧았다. 그리고 도장지가 굵었다는 거는 토양에서 흡수량이 많았다. 도장이 가는 거는 비료량이 작아도 나아요. 예. 저는 저 피자도 이제 다 대석인데 거기에 피자도가 한 6폭인데 굉장히 커요. 한 요 정도 한 몇 년 된, 한 10몇 년 된, 10몇 년 넘은 한 20년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7폭인가 피자도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거기인데 피자도가 그러니까 너무 그래 도단지가 많이 나고 뭐 피자도는 뭐 해보면 또 그 저 공판장에 가보면은 시신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주로 이제 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피자도 저기 다니까 또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주로 내가 공판장에 안 내고 저거는 직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 피자도를 달라했어. 직판 용어. 그런데 뭐 무슨 과일이든지 뭐 상품이 돼야 되지 잔잔한 거는 해보면은 뭐 소용이 요게 없잖아요. 요거 때문에 원인이 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왜 악순환이 되냐면 한번 바꿔주면 이게 바뀌거든요. 예. 봄순이 굵어져 갖고 예. 내년에도 올게 바꿔보면 내년부터는 봄순 요 봄 가지가 굵기 때문에 영양을 봄부터 많이 땡기는데 예. 요 봄순이 약해 놓으니까 그 아. 봄순이 너무 가늘다는 거예요. 예, 가늘해. 예. 그러면 영양을 적게 땡기거든 봄에. 그러면 빨리 못 컸잖아요. 예. 근데 연면시비를 하면 예. 빨리 땡겨버리거든. 그럼 봄순이 커져버리면 과일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도장이 날 때 굵어지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굵어지더라도 잎이 청색이라는 거죠. 예. 청색이 돼서 안 컸다. 예. 그래서 늦댔다. 그럼 피자도 이것도 더 빨리 땄으면 돈이 됐을 건데 예. 넘들보다 늦다는 거죠. 그 늦으니까 시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세 없는 거는 도장지의 질소량 때문에 예. 엽색이 안 노래졌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대석처럼 같이 넣어버리면은 단가가 뭐 시세가 괜찮는데 대석 따고 나면 다 하고 나면 그 뭐 한 15일 있어야
15일 좀 넘어야 이제 그거는 이제 가리 양으로 예. 밑비료를 갖다가 봄에 여기 빨개야 되잖아요. 예. 좀 항상가리, 빨리 염화가리 같이 동시에 지. 항상가리 같이 해가지고 예. 봄에 4월달에 다 예뻐요. 그 염화가리가 색이 잘 나거든요. 예. 그 황산가리는 필수지만은 색은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약간 누런색으로 가거든. 예. 아, 염화가리가 색이 맑은 색고 붉고 맑은 색이 나와요. 예. 사용해보면 황산가리는 약간 누렇게 나와요. 색이 약간 어둡게 나와요. 과실에서. 피자도는 원래 자체가 또 뭐 벌거 이러니까 예. 아니요. 배물을 쓸 때. 아, 먹었을 때 염화가리 쓸 때 예. 피자도 빨간색 자체가 예. 훨씬 맑고 예. 붉다. 예. 그런데 피자도는 그것도 안 익은 상태에서 먹으면은 들고서 못 먹어요 그러면. 그 가리 잎색이잖아요. 예. 요 잎색. 예. 그러면 잎색을 약간 연하게 만들어 놨더라면 예. 두껍고 연하게 만들었다면 예. 수확해 놓으면 예. 며칠 있으면 맛이 확 들어버려요. 예. 근데 우리가 질소기가 많은 그 과일을 따놔서 뭐 후숙이 자는데 예. 그래가지고 피자도는 우리가 만지면 몰랑몰랑 할 때가 따는 게 제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따면은 요거 때문에 그래. 맛이 없었던. 엽색 때문에 그래. 예. 질소가 많아가지고 예. 예. 그 전에 과실 속에다가 익기 전에 갖다 놓은 영양소가 없다는 거예요. 예. 황금을 농부 한 거는 사과 같은 건 따르면 색이 쭉 나버리거든요. 예. 품질이 더 좋아져요. 예. 왜 그러면 자기 기능이 그래 바뀌게 돼 있어요. 예. 내가 꼭지가 잘리면 그 여기 과실이 동물이 먹게끔 맛이 확 바뀌어줘야 되는데 예. 질소가 많다고 안 바뀌는 거예요. 저거 하면서 연면 시비하면서 자두가 원래 시잖아요. 네. 신맛이 있어야 또 자두인데 좀 약간 심해서 당도를 높이려면 청간내는 뭐 거기 연면 시비할 때 뭐 칼라에 그 염화가림 쓰면 되네. 칼라이하면 그 당분 또 올라옵니까? 칼라에 그 맛이 올라오고 맛. 예. 맛이 그래 첫 당은 누가 되면 염화가리 잡니다. 맛은 칼라에 올리고 예. 염화가리가 당을 올려요. 아, 이 맛. 색을 연하게 만들 잎을. 예. 잎이 새파랗으면 질소끼기 때문에 색이 안 나요. 맛이 없어요. 자두도 그래. 똑같습니다. 그 해도 맛이 있어야지. 예, 그게 다 되는 우리 거죠. 대석은 참 우리 거는 맛이 있다 그러냐 그런데 뭐 특별히 그것도 없고 뭐 물어보고 뭐 좀 이래 한 건데 자두라는 게 아무래도 크기도 크고 하지만은 공판장에서 등수 차이거든요. 예. 공판장이 등수 나갈 때는 요렇게 하면 등수에 나가요. 예. 크기하고 뭐 그거가 네. 되면 색만 오면은 색은 엽색. 엽을 갖다가 예. 청색에서 약간 연한 빛으로 저는 두껍고 제가 이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석은 뭐 처음 나올 때는 가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옛날 같으면 우리 여기 대합하고 김천하고 저를 비교하면 한 15일 20일 차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도 안 가요 보면은. 자 그러면 예. 숫기를 갖게 만드는 방법은 예. 초기 연면시비 횟수에 비례하거든요. 아 연면시. 그렇죠. 요게 이제 단 하나를 그려보면 과실 여른 자리에 잎의 두께가 다를 뿐이거든요. 예. 그럼 잎 두께는 언제 결정하냐? 횟수이 나가자마자 결정하거든요. 예. 자 여기에서 나가서 요 놈이 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에 나온 잎 있죠. 예. 잎. 예. 요 잎의 두께에 해당해요. 예. 자, 요거 나올 때는 목매 시비에서 얘가 눈이 커졌다는 여기 예. 눈자리가. 예. 자 나오고 난 다음에 요거는 오래 가진 않아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종방향의 세포 개수를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종방향 길이만. 예. 횡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크게 만들고 빨리 따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초기에 연면 12양에 따라 다른 거죠. 빨리 딴 거는 전 다 크다. 예. 그럼 크려 그러면 과총엽이 커야 된다. 예. 과총엽이 크려고 하면 초기 연면 12 횟수에 비례한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막 코팅을 하기 때문에 가지마다 지금 코팅이 돼 있어서 겨울 탈수량이 줄어서 피부는 깨끗하거든요. 예. 그럼 초기 연면십이 횟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전에 그 가르쳐 줘가지고 그 초보자가 자두 200g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거는 뭐냐면 3일에 4일마다 출근하면 예. 쿨러를 돌려놓고 예. 오후에 영양제 쳐버리면 연면십이 예. 골드그린 설탕하고 그러면 요 잎을 키웠다 소리거든요. 예. 그럼 요 잎이 클 때 이것도 같이 종이 길어졌고 잎이 크고 두꺼웠다. 가리 함량으로 숫기를 땡겼다. 예. 요 두 가지거든요. 두꺼운 상태에서만이 가리를 쓸 수 있다. 그럼 크고도 빨리 딸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보면은 뭐 그 수분이 이제 우리 거기는 또 야산인데 뭐 지하수도 없지. 그러니까 물을 하기가 참 힘들어. 스프링클러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돈을 못 쫓아가서 그렇다. 예. 멀리서 예. 한 뭐 500m 밖에서도 예. 펌프로 가지고 내 가온 산 위에다가 예. 전라도기나 제주도 가면 다 그 구덩이 있어요. 예. 예. 거기다가 본드게 깔아가지고 예. 그 비닐 깔아가지고 예. 물을 모아놨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딱 덮어놓거든요. 차항망으로. 예. 거기 자체 지하수가 없어도 예. 다 땡겨와서 거기서 다시 펌프로 가수원에 파요. 예. 저도 그래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이동 수단을 갖지 않고는 과총력 크기를 많이 못 키워요. 예. 해마다 어떤 애는 좀 크고 어떤 애는 작죠. 예. 그 봄비 양차이래. 그래서 결국에 요 잎을 키워야만 생산량이나 품질이 형성되고 똑같이 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저도 거기서 저수지에서 하면 한 200m 넘어요. 200m 넘어서. 그러면 500m 1km 아닌데 당연히 땡겨와야죠. 예. 그게 다단 펌프 있잖아요. 예. 그걸 돌려보면 거기서 바로 밭에 스프링클러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뭐라는 경사가 있어. 경사시 있어. 예. 그럼 거기서 한 방 돌리고 여기서 한 방 더 돌리면 위에 산 꼭대기에서는 양수기 돌릴 것도 되거든. 예. 그러니까 거기 물마 되면은 뭐 스프링클러 얼마든지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이양 물 올리는 것만 해도 지금 경사가 있어. 그러면 가져올 수 있는 200m 그리면 아주 가까운 거거든요. 예. 200m가 예. 가깝습니까? 예. 200m 넘는. 피스톤 펌프를 써가지고 예. 50mm 간에 오면 예. 많이 오거든요. 예. 50mm. 그래서 저 건물을 그러면은 여기- 3월 달부터 한 4월 달부터는 물을 계속 그렇죠. 그게 돼 있다. 여기서 예. 여기서 집수장 여기에서 산 위에잖아요. 예. 여기서는 양수기가 푸도 피스톤 돌아가요. 스프링클러. 예. 되지. 예. 그러면 자두 주수가 그래 많냐면 그래 안 많거든요. 예. 3,000평에 해보니까 10평에 하면 300주. 3,000평이 한 250조 됩니다. 그 스프링클러 250개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예. 쪼개 들어가면 몇 개 아니라요. 그러면 몇 개 아니죠. 12m 살기 나으니.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해 뭐 돈은 몇 배로 더 나올 건데 예. 30%면 더 크고 남보다 30%면 뭐 빨리 먼저 따면 돈 되거든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소호스를 가는 다 파이프 다 돼서 아니요 요즘은 그 이게 공중에 예. 안개 분사되는 게 있어요. 높게 시야가 그 점적 호수처럼 생긴 게 예. 바로 되는 게 있어요. 어, 그거 품어보도 그 안개처럼 날아가 돼요. 그걸 하든지 그 스프링클러 설치해 가지고 지상부에서 물을 뿌려야 빨리 익고 연면 시비를 가리 농도를 높여서 물을 뿌려야 빨리 익어요. 예. 사과 익힐 때 예. 물을 뿌리거든요. 음, 숫기. 습기. 가리를 여기 보면 질소성 부위는 거 진하다. 예. 연마가리만 치면 되거든요. 예. 연마가리 치고는 이동시키면 되거든. 예. 물 뿌리고 연마가리 치고 물 뿌리고 연마가리 치고 숫기가 빨라요. 그러면 바닥에도 가리 양을 늘려주고 양을 그러면 숫기는 분명히 빨라지게 돼 있어요. 잎에 들어있는 거는 영양소일 뿐이지 이동해서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는 가리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잎이 진해서 색이 진해서 늦게 딴다. 원리는 동일하거든요. 결론은 바닥에 수면 있는 보다도 저 스프링클러 해가지고 그게 하는 게 맞는데 바닥에 수분 결국엔 우리가 물을 주서 자두 큰 것보다 비가 자라가 자두 큰 게 더 많이 크죠. 예예 그게 전체적으로 그럼 맞아. 하늘의 물이 더 예, 땅물보다 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하려니까 또
아니 힘들었어. 힘든 게 아니고 돈이 2배 나와요. 네. 예, 이게 생산량은 우리가 남들보다 30 이게 30% 네. 30% 크고 30% 빨리 따면 네. 돈은 2배 벌지. 아이 뭐돈 이제 이거 이제 한 차례 딱 그건데 네. 자기야. 한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봄의 날짜가 하늘에도 비도 오고 예. 쿨러가 그래 많이 놀린 날짜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 네, 그런데 요걸 마음 먹고 네. 이제 쿨러 돌려놔피고 가정요. 펌프 양쪽으로 2개를 써가지고 밑에 집수장만 크다면 네. 양쪽으로 돌려버리면 동시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돌리면 저 이제 그 있는 물통이 50톤짜리입니다. 50톤짜리인데. 그 물톤으로 가지고 50톤 가지고는 예, 물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예, 50톤가 안 되고 감당이 예, 물이 지할 수 있는 것도 포크레인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고생이 파란데 웅덩이 그 물이 자꾸 이제 그 50톤 물을 올리고 그 웅덩이가 작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 못에서 올리면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예. 참 예, 이게 크면 우리 일하기 쉬웠거든. 예. 그 물만 많으면 예. 얼마든지 되는데 물량을 늘려야지. 예. 그 톤수만 늘리면 그 이제 일단 요 방법은 예. 변치 않습니다. 예, 일단 그 자두는 그런 이제 예, 요것만 잘 지키면 예. 큰 거. 그걸 안 해보겠습니다. 예. 결론.